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 도약으로 본격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21 이평을 하회하는 이제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화요일날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반등이 딱 21 이평선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나왔죠. 장중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6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6만 4천 원 정도에 일단은 마쳤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이틀 연속 매수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괜찮았던 기관들이 3일 연속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굉장히 좁은 어떤 숏플레이들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지금 지속을 해주고 있지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전일보다 많이 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강도 지표를 나타내는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플랫형 모습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뭐 반등이라든지 하락도 크게 이제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DX 지표 자체가 한 50 정도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이 보이는 모습이 언제쯤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데, 1월 초에 이제 이 변동성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물존에서 좀 벗어나서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이제 두 이제 시그널 지표들이 이제 겹쳐지는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좀 추세의 어떤 강도들이 다시 또 줄어져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낮죠. 1.2%. 큰 양봉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의 특징이 빠질 때는 쉽게 이제 빠지고 올라올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이런 모습들을 작년 10월달 이후 거의 지금 4개월 차 정도의 흐름들로 계속 이런 지리한 어떤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20일 회복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요런 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주가 측면에서 이제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고 이 4개월 이상 옆으로 이 조정의 확산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량이 안 늘고 있는 부분들 자체, 어떤 수급의 어떤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상황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굉장히 시장 대비도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1월 달에 이제 이 정도 흐름을 이제 보여줬으면 이 올라간 정도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비슷하게 좀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서 좀 이 조정을 받아서 좀 내려온 상태니까 뭐 시장 대비보다는 조금 이제 열의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한다. 셀트리온이 이제 기존에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성공을 했다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레키로나가 이제 예상만큼 팔리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끌면서 작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 좀 있는 상태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R&D 역량을 기존에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단순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경구용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중항체, 뭐 mRNA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까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이걸 자체 개발을 강화하고 아니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도 해서 외부에서 라이센스 인도 다양하게 좀 진행해 나가겠다는 소리죠. 결국 이런 과정 자체는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회사가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주 타켓이었던 항암제와 자가면역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부분, 그렇게 해야 이제 기존의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개발 물질 중에서 유망한 대상을 선발해서 패스트 팔로잉이 하면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개시를 목표로 올해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개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이제 좀 투자를 했던 ADC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ADC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익스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피노바이오와 더불어서 이 기술 제휴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경구용 항체 치료제는 경구용으로 하기가 좀 힘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인 라니 테라피틱스와 이 이제 경구용 우스테키누맘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공동 개발을 이제 전임상부터 이제 별도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런 R&D 어떤 환경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향후에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이제 주가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사실 이제 경향신문인가요? 이 유기곤 기자가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1월 초입니다. 이게 3월 달에 이제 금융위 선물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1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뭐 정선이 논의, 검찰 고발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핵에 관련되는 이슈에 기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이제 주주 7명이 이제 손해배상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패소가 되었다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부분을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뒤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분식회계 논란 자체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 뒤에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또 허물어져 버렸죠. 사실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어떤 분식회계 재고 논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공매도와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제 가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뭐 영향이 있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 패소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이 공매도와 이런 회계 논란 이런 부분들은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정말 이제 가장 뭐 중요합니다. 이 자가 면역제 치료제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뭐 암젠의 엠브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서 이제 뭐 나왔던 이 레미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에브비에서 나왔던 휴미라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는 휴미라가 가장 세지요.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 건선, 뭐 척추 관절염, 개양성 대장염, 뭐 한홍성 한선염까지 적응증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거의 뭐 40조에 가깝게 10년 이상 1등을 한 그 블록버스터 제품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25조 정도 시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미라가 미국의 PBM 쪽에서도 이제 선호약품 등재를 할 만큼 뭐 이게 좀 대항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이제 열리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7월 1일을 이 출시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직 사실은
이 허가가 안 났습니다. 당초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날 줄 알았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상반기 내 허가 완료.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허가하고 바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기대감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1월 31일에 이제 암전의 암제 비트가 출시되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고농도와 뭐 인터체인저블과 시트르산염을 제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직판의 어떤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화 되는데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고 집중적으로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주느냐가 주가 측면에서 가장 뭐 중요하겠죠.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장 전망 자체가 이제 뭐 영업이익 1조 이상을 보는 어떤 그 하우스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셀트리온 이제 직판을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해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1조 1249억 정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9991, 1조 좀 안 되죠. 유안타 같은 경우에는 9765. 그러니까 신한이 가장 이제 작년에 좀 보수적이었는데 올해 좀 공격적으로 이제 볼 만큼 셀트리온 어떤 경쟁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언제쯤 이제 반영을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회사가 이제 점프업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의 어떤 부분으로 이 성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회사로 어떤 이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뭐 연도가 이 올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해 이제 25만 원권에서 30만 원대의 어떤 장기 어떤 흐름들은 이 유플라이마와 이 램시마 SC가 어떻게 좀 진행하느냐가 좀 달려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21 이평선의 회복이 내일 좀 올리면서 마무리되느냐, 그렇게 해야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의 흐름들을 연휴 이후에 좀 보면서 이제 4분기 실적과 이제 1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병 관련되는 이슈도 상당히 뭐 시장에서 중요할 건데, 아직 뭐 관련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큰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